해외에서 유학생활 하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마다 집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아서 비록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그걸 극복하고 공부하는 생활을 살겠다는 사람은 참 자랑스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또는 교학생으로 생활하는 것은 이미 느껴보셨겠지만 처음에는 많이 힘들 것이고 아직도 이런 여러 이유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좀 많이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이유로 힘든 유학생활을 하게 되셨습니까? 사람마다 유학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호기심이나 경험을 통해서 가고 싶다 했다거나 외국 교육이 더 좋고 적합할 것 같아서 갔다거나 뭐 또는 부모님한테 얻어맞기 싫어서 시키는 대로 유학생활을 하게 되었거나 이유가 다양하겠죠. 저는 유학하게 된 계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성적 고민이었는데요. 아마 여기 모여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같은 이유로 유학생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스토리는 뭐냐면 사실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산 학생인데요. 아기 때부터 살아가지고 애리조나주에서 한 10년 동안 살다 왔다가 한국으로 다시 어떻게 해서 돌아가게 됐는데 한국에서 중학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미국하고 좀 한국이 교육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미국 교육 방식을 보면 배우는 과정이 좀 느리고 그러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형식으로 공부 방식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국은 좀 공부할 때 좀 이렇게 빨리빨리 뭘 배워야 되고 뭐 학원도 자주 매일 가야 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생활하기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자 제가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계속 가다가 안 될까 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자 하는 식으로 유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적 고민으로 밝은 미래 유학원을 알게 되어서 도움을 받아서 해리스버그,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해리스버그 크리스천 스쿨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해리스버그 크리스천 스쿨은 기독교 사립학교이면서 좀 작은 학교입니다. 한 빌딩에 초중고가 합쳐 있는데요. 고등학생들 모든 학령을 합쳐서 약 100명 정도 되는 학교예요. 꽤 작은 학교죠.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수업하고 동아리 활동 또는 대회 같은 것도 좀 한정되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학교가 작다고 나쁜 학교는 아닙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우선 꽤 순수한 학생들이 대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크리스천 스쿨이니까. 그래서 커뮤니티가 좋아서 일반 고등학교처럼 술, 담배, 마약 그런 걸 하는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다녔을 때는 없었어요, 아예. 거기다가 왕따도 좀 큰일이잖아요. 근데 이거 크리스천 스쿨이다 보니까 커뮤니티 좋고 그래가지고 왕따도 없었던 걸로 압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가. 그리고 저 세 번째, 선생님들의 관심 듬뿍이라고 했는데 이걸 상식적으로 보면 미국의 일반 고등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이 아주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 수가 어마어마해서 학생들과 학생들의 상대해야 하는 선생님의 비율이 약 40대 1로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제가 다녔던 학교는 비율이 대략 수업할 때 10대 1이 되는데 10명을 상대하는 학생과 개인적으로 10명을 상대하는 선생님께서 40명을 상대하는 선생님보다 학생의
학생과의 개인적 이야기 나누는 거 또는 뭐 상담 같은 걸 하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꽤 좋은 학교라고 보는데요. 단점 하나라도 단점 하나가 있다면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좀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노는 애들이 많아서 좀 공부에 방해에 지장이 조금 있었긴 하는데요. 네. 그렇게 하면 그 학교 다니면서 아시다시피 유학생을 하게 되면 미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학교 외에서 운동 클럽 하는 것을 자주 보실 텐데 이런 활동들을 재미로 할 뿐만 아니라 대학교 입학할 때 레주메, 즉 이력서에 써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미국 대학에서는 학생의 성적도 중요하게 평가하지만 그만큼 학생의 공부 외에 다른 활동을 무엇을 했는지 엄청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운동 및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만 알려드리자면 동아리 활동에서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에 따라 좋거나 나쁘게 평가합니다.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축구 클럽에서 팀 캡틴의 학생이 일반 멤버보다 더 좋게 평가받겠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제가 봤을 땐 리더나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축구부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매니저 역할 좀 막 대회 같은 데 나갈 때 뭐 막 물통 나르고 막 그런 역할을 하긴 하는데 저의 매니저 역할은 좀 특별한 게 막 코치하고 좀 전략적인 역할에 대해서 막 상의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추천서를 받을 때 되게 좋은 자리일 정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간 덕분에 성적을 엄청 향상시킬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다녔던 고등학교 성적과 미국에 다니는 학교 성적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꽤 엄청났습니다. 늦게 깨달았지만 정신 차려서 공부하는 데다가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그런지 성적을 상승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미국 사립학교는 공부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이 있다면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숙제를 꾸준히 하는 것도 좋고요. 과목마다 선생님들의 가르치는 방식과 시험 유형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면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유학 생활하면서 미국 호스트 가족과 지내야 하는데요. 저도 호스트 가족과 생활했습니다. 호스트 부모님 그리고 여기 어린 여자 아이들 4명과 함께 지내는데요. 걔도 있네. 호스트 부모님도 젊으신 편이고 애국심이 엄청나는데요. 그래서 좀 다른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셨지만 꽤 친절하셨습니다. 호스트 어머니께서는 예전에 다른 기독교 사립학교의 과학 선생님이셨고 호스트 아버지는 주변 교회의 목사셨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생활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호스트 아버지하고 매년 추수감사절 때마다 친척들하고 모여서 페인트볼을 한 사진이고요.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때마다 저희 여기 호스트하고 가족들이 농장 같은 데 나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져가는 거거든요.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를. 네, 꽤 재밌었습니다. 자, 이제 공인 점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는데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인 시험을 보셔야 할 텐데 모든 미국 대학이 요구하는 SAT와 국제 학생이 무조건 봐야 되는 토플이라는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시험을 봐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마다 요구하는 점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은 뭐 전문 학원과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인데요. 여름방학을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밝은 미래가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토플하고 SAT의 문제 유형하고 그 푸는 방식을 밝은 미래 그 여름 특강을 통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인 시험 공부를 여름 때만 준비하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미국으로 돌아갈 때도 시간을 만들면서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높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인시험과 학교 성적 관리에서 가고 싶은 대학에 대해서 조사하고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밝은 미래를 통해 미국 대학 10곳을 지원하게 됐는데 혹시나 대학 하나라도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여러 군데를 알아보는 것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10대학을 알아보고 조사해서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떨어진 대학도 있고 붙은 대학들도 있지만 밝은 미래 선생님들이 도움으로 대부분의 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고 그 중에 제가 가장 가고 싶은 퍼듀 대학을 최종 대학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퍼듀 대학은 공대 쪽으로 유명하고요. 내셔널 랭킹, 퍼블릭 스쿨 18위에 들고 내셔널 랭킹으로 56위로 정도로 이렇게 평가받는데요. 제가 말씀하다시피 엔지니어링 쪽에도 유명하고 저희 바이올로지컬 에그리컬처 생물학 쪽에도 꽤 좋고요. 공부하기 메케니컬 엔지니어링하고 에리어스페이스 항공우주에 대해서 꽤 좋은 데입니다. 사실 이 퍼듀 유니버시티 닐 암스트롱 아시죠? 최초로 달에 올라가신 분,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 퍼듀 대학에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학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3점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나의 장점을 찾아라.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지만 분명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기 어려워했지만 어린 시절 미국 경험이 있어서 영어 소통이 가능했고 미국 문화를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공부를 어쩌면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심지어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도 잘해가지고 수학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 학생들을 제가 가르칠 정도로 편하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장점을 찾으라는 거죠. 자신에 대한 장점을. 이제 두 번째는 호스트와 친분 쌓기인데요.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막 호스트 때문에 이런 불만이 있다, 저런 불만이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호스트 가족과 같이 여러 활동을 하거나 사소한 일이나 심부름을 도와드려서 친분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친절하신 호스트 어머니께서 같이 많이 활동도 하고 친해졌으니까 호스트 어머니께서 제가 말했다시피 과학 선생님이셨잖아요.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도 나오셨고 그래가지고 공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어가지고 막 공대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서 제가 공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호스트 어머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또는 호스트 아버님이 목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지원 과정에서 저를 위해서 추천서를 써주는데요. 이거 하나 조언을 드리지만 추천서 중에서 만약에 목사한테 추천서를 받았다. 그럼 미국 대학에서 그걸 보고 엄청 존경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목사한테 추천서를 받으면 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했다시피 정리한 3가지. 첫 번째, 나의 장점을 찾아라. 두 번째, 호스트와 친분을, 죄송해요. 마지막 한 가지 남았네. 밝은 미래 교육과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
이걸 왜 썼냐면 그 대학 과정을 도와주는 게 밝은 미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일어날 일, 막 고난 같은 게 일어나면 그 도와주는 게 밝은 미래하고 뭐 부모도 있지만 밝은 미래가 더 잘 도와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혹시 미국에서 표절이라는 거 아세요? 그 막 남의 자료를 써가지고 에세이 쓸 때 남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사이팅 그걸 못했다. 그러면 그 미국에서 학교하고 대학에서 이걸 매우 심각하게 봐가지고 잘못하면 그 한 번 걸려가지고 퇴학당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때 이거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어떻게 사이팅을 해야 되는지, 그 표절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는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좀 학교하고 좀 오해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우울증도 있었고 그런 기억이 났었는데 그걸 듣고 그 밝은 미래 저 담당하는 선생님이 막 이렇게 고민도 풀어주고 직접 제 학교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좀 오해를 풀어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밝은 미래 교육과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나의 장점을 찾아라, 호스트와 친분을 쌓아라, 밝은 미래 교육과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엘레나 스튜어트라고 좀 그 70년대 어떤 미국 여성 배우거든요. 꽤 유명했던 것 같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No matter what kind of challenges or difficulties or painful situations you go through in your life, we all have something deep within us that we can reach down and find the inner strength to get through them.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냐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깊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연관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학생활 하는 건 꽤 힘든 일이에요. 제가 말했다시피 문화하고 언어가 다르니까.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무슨 내면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걸 보고 꽤 인상 깊고 맞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학생활 하실 때 맨날 힘들어하시고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실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보시다시피 포기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침착하게 그 상황을 비껴서 고난을 극복해라 라는 말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해서 제 프레젠테이션은 끝나게 되었는데요. 이제 또 유학 생활을 하시게 되는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좀 많이 배우셨으면 하고 이제 또 유학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열심히 하고 그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